다음은 소병훈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. 네, 너른 고을 광주시, 경기도 광주시 갑 출신 소병훈 의원입니다. 제가 올해 국회 국정감사를 쭉 지켜보면서요, 18개 상임위를 지켜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정부도 없었고 정책도 없었고 갑자기 문재인 정부가 튀어나와서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. 이런 식으로 지금 이 국정감사가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이상하다. 문재인 정부는 19대 대통령인데 그러면 18대 대통령까지 있었고 그 정부가 있었는데 모든 게 문재인 정부 잘못이다. 그러니까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하는지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.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국토부 같으면 이제 부동산 문제 가지고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. 원인 없는 결과 없습니다. 아무려면 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3년 만에 우리나라 그 주택 정책을 망쳤겠습니까? 저는 지난 21대 국회 들어서면서 이제 부동산 투기 세력들이 긴장하기 시작했다. 왜냐하면 21대 국회에서는 정부의 정책을 입법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차 3법에도 저항하고 부동산 3법에도 저항을 한다.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건 잡힐 수 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김현미 장관님한테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한번 묻고 싶은데 또 무슨 말씀 하시면 아마 또 전 정부 탓한다고 할 겁니다. 그러니까 제가 듣진 않고 사실 대한민국은 서울만의 나라가 아닙니다. 그리고 서울은 강남 4구의 나라도 아닙니다. 우리나라에 공동주택이 1,400만 호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수도권에 500만 호 정도, 서울에 150만 호 정도. 그리고 그 서울에서도 40만 호 정도가 강남 4구에 있는데 강남 4구의 집값이 오르면 대한민국 전체 부동산이 흔들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강남 4구에 아니면 조금 요즘 범위를 넓혀서 몇몇 지역에 주택이 좀 부족하면 전 주택이 말랐다고 하고 있고 사실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사는 동네로 오시면 됩니다. 제가 사는 집은 5년 동안 1원도 오르지 않았습니다. 집값이 아주 안정돼 있습니다. 그리고 저희 동네는 전세도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그런 식입니다.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나라가 서울만의 나라 아니고 강남 3구의 나라 아니다. 거기 사는 사람들만 대변할 필요 없다. 거기도 물론 우리 국민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 국민을 생각해야 된다. 5천만 전 국민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. 2020년 부동산 가격의 이상 현상은 저는 그래서 정책의 문제라기보다는 투기 세력과의 전쟁이다. 그리고 이제 투기 세력이 긴장하기 시작해서 뭔가 한 발씩 뒤로 물러서면서 자기들 빠져나갈 구멍을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. 그래서 저는 국토부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부동산 경제가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. 그렇습니다. 지금 그 투기를 부추기는 세력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가 이제 준비해온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. 최근에 이제 연예인들 빌딩 투자한 얘기가 나오는데요. 저기에 그 이름을 넣은 건 제가 그대로 중앙일보에 나온 그 기사를 그대로 넣었기 때문에 이름을 넣었습니다. 시세 차익 23억 8천만 원. 2013년에 37억에 사가지고 2017년에 60억에 팔았습니다. 자기 자본 8억 원, 상가보증금 3억 원, 그리고 금융대출 26억 원. 이렇게 돈을 잘 버는데 왜 부동산에 투자 안 넣냐?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. 이시영, 인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. 성수동 건물 자기 자금 12억 원, 금융대출 9억 원. 2016년에 22억에 사서 2020년에 43억에 팔고 시세 차익 20억. 자기 자본 대비 1.7배. 이렇게 돈을 잘 버는데 왜 부동산에 투기를 안 넣냐? 배우 이정재. 이건 동아일보와 조선 BJ에서 동시에 썼습니다. 자기 자금 9억 5천만 원. 금융대출 38억 원. 2011년에 47억에 사가지고 2020년에 82억에 팔았습니다. 자기 자금 대비 3.6배 벌었습니다. 왜 이렇게 하는데 왜 부동산 투기 안 씁니까? 정말 이런 식으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나라에서 그동안 우리 정부, 전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잘 견뎌왔다. 이제 국회에서 입법으로 그걸 뒷받침할 테니 잡아달라.
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이거 하나는 이제 문제가 좀 있어서, 그리고 그 A모 씨라고 한 건 우리 정부하고도 관련이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. 왜냐하면 여기 이제 그 주택 보증보험에서 그 자금을 빌려 가지고 관계가 된 케이스입니다. 이 부분은 국토부에서 좀 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또 하나 다른 문제 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. 시간이 길면 많이 얘기하고 싶은데, 우리나라의 아파트 42채 보유한 미국 국적의 저희 임대사업자가 있습니다. 여기도 우리 HUG 관련이 조금 있습니다. 그것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. 서울에서 집 산 미성년자 4명 중 3명은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매를 했습니다. 요즘 내 돈 내산이라는 말이 있죠. 내 돈으로 내가 샀는데 뭔 말이냐. 정부에서 아니면 민간 업체에서 건설해서 집을 짓더라도 우리 그 집 없는 서민 중산층을 위해서 집을 좀 갖게 하기 위해서 그걸 도와주려고 집을 짓습니다. 미성년자한테 임대사업하라고 집 짓지 않습니다. 보십시오. 그 집 산 사람이 만 0세에서 9세까지 106명이 샀는데 실거주는 24%, 아마 이것도 부모하고 같이 거주하겠죠. 임대 비율 76%. 대부분이 미성년자들은 임대를 위해서 집을 삽니다. 물론 내 돈으로 내가 샀는데 뭐라고 하느냐, 그 법을 어기지 않았다 할 수 있지만 이것이 바로 그 공유재산, 어떤 공공성을 가진 주택을 이렇게 그 자기들 돈 벌어먹으라고 지은 거 아니다는 걸 정확히 알려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된다. 그걸 국토부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갭 투기 사례를 하나 정도, 타워팰리스 갭 투기 사례가 있는데 그 보증금 비율이 약 84%. 이게 아직도 없어지진 않았습니다. 그렇지만 저는 곧 사라지리라고 봅니다. 국토부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, 거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.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허브의 그 보증대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